예, 안녕하세요. 코스트라다무스입니다. 오늘은 빅타임이라는 P2E 프로젝트를 소개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 빅타임이라는 P2E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달에 제가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그 빅타임 투자 전략이라든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날, 빅타임이라는 게임을 제가 소개시키는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히 이 게임 소개하고, 이 프로젝트가 왜 잘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던지에 대해서 좀 근거 자료가 있었어요. 먼저 게임은 리니지라든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이런 류의 약간 그 아이템을 채집하고 하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관련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팀 구성이 너무 짱짱했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디센트럴랜드 CEO와 드림팀이 뭉쳤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2021년도에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핫한 메타였기 때문에 여기에 CEO가 나와서 새로운 P2E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관심거리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같이 나왔던 그 데리고 왔던 팀들 자체가 와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버워치라든지 그 뭐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의 개발진과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회사를 설립했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쪽에서 그 메타버스 쪽의 최강자와 그 게임의 최강 팀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일 거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맞았었는지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빅타임 그때 과거에 봤었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갈라 게임즈라는 P2E 게임하고 새로 이제 진입했었던 빅타임이라는 게임 관련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위주로 해서 좀 찍었었거든요. 지금 빨간색은 이제 빅타임인데 빨간색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게임이 2020년도에 회사가 설립됐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빅타임 관련해서는 뭐 거의 관심이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빅타임인데 빅타임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봤었을 때는 빅타임이라는 게임 자체가 그 프로젝트 자체가 남미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남이그 지금 빅타임의 CEO가 우루과이 출신이거든요. 남미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봤었었는데 2023년 현재 지금 제가 이 빅타임 관련해서 구글 트렌드 조사를 해본 결과 중국에 어마어마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 트렌드를 좀 보면은 크립토 이제 코인이 발행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토큰이 이제 발행돼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 중국 쪽을 포함해서 빅타임 코인 그리고 그 토큰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 관심도로 보시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예, 대한민국은 한 11% 정도 되는데 이 이유는 어 이게 지금 제가 영어로 빅타임이라는 거에 대한 트렌드를 봤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아무래도 한글로 빅타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다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안 잡히는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역별 관심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위는 이제 칠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 국가죠. 예,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그 NFT 관련해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다 보니까 민팅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2021년도에 이제 민팅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 빅타임 거 NFT를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좀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단계에 들어서는 이미 입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약간 좀 암흑기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게 2022년도 자료인데요. 그때
엑셀티드라고 해서 가장 그 등급이 높은 스페이스라는 NFT를 그때 세계 민팅에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800불에 세개가 구매가 됐다고, 1,799불에 세개가 매입이 됐다고 이제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한 개를 3,800불에 매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쯤에 5,500불 정도의 두 개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그 가장 저렴한 299불짜리 그것도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거의 한 100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100개 넘게 구매를 해놓고서는 어 계속 어떻게 보면 존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이제 NFT 시장이 죽었었으니까. 근데 12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레어스몰 가장 저렴한 299불에 미팅했었던 거 자체 가격이 388불에 지금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영상을 찍는 방금 전에도 들어가 보니까 가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12월 이제 초중순부터 시작해서 이 레어스몰 스페이스를 좀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절을 하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해칭이 더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몇 개는 계속 쭉 가져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021년도에 민팅 가격은 가장 저렴한 걸 기준으로는 넘어섰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NFT에 대해서 적어도 빅타임 NFT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구성 관련해서는 그 2021년도에는 팀원이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절의 영상을 제가 한번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현재는 거의 약간 100명까지 그 직원들이 좀 늘어난 상황인 거고요.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도 그때는 이제 한 10명 정도만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좀 메이저한 팀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두 다 실명과 어, 얼굴을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면서 좀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동양 쪽에서는 약간 중국인들 위주로 좀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과 팀원들이 어, 남미 쪽이라든지 중미 쪽 사람들도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CFO에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계세요. 박미희 님이라고 해서 지금 그 빅타임에 이제 CF를 맡고 있는데요. 이분 제가 약간 어떤 분이신가 좀 찾아보았더니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진리카라는 레이어 원 프로젝트도 또 참여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게 작은 세탁 방지 위원회의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메타로 올라오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어, 한국인 C레벨이 있다는 거, 저도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한국인 매니저를 한국인 마케팅 매니저를 지금 뽑고 있더라고요. 리크루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한국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아무래도 이쪽에서 더 많은 한국 쪽 관련된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한국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영어가 좀 되시고 그리고 마케팅 쪽 관련해서 특히나 크립토 그 블록체인 쪽에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에 지원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의 마케팅 경험, 어, 게임이라든지 테크라든지 핀테크 아니면 크립토 이쪽에 2년 동안의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한국인 하면서 영어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한번 지원해 보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BTS를 활용을 해서 어,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빅타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2024년 10월 12일 날 이게 그 OKX하고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시장 내에서 약간 좀 이변이 있었었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예견됐던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2021년도에 빅타임 회사가 이미 투자를 받았었어요. 이 다섯 개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고 OKX 뭐 잘 아시겠죠? 뭐 엄청나게 큰 거래소 중에 하나죠. 예, 여기에서 또 투자를 받았었고 DCG 그룹에서도 이제 투자를 받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코인베이스의 주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베이스하고 OKX를 포함해서 여러 거래소에서 조금만 프로젝트가 다듬어지면은 연결어지면은 상장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은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DCG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그 거래소들을 좀 많이 투자를 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여기서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크라켄이라는 뭐 플랫폼 그 거래소도 DCG 그룹에서 투자를 했었고 어,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타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OKX의 30 OKX에서 36.8%의 거래량이 있고 코인베이스에서 10%의 거래량이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빗썸이라고 해서 뭐 한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인데 여기에서 한 10% 정도 거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코인원도 보이네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가 없어요. 바이낸스는 선물 거래 시장에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스팟 거래, 현물 거래에서는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타임 자체가 현재까지는 그 바이낸스와 뭐 그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장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저번 시간에 우리 다뤘었던 알트코인에서 약간 위험한 코인 피하는 법 이런 거 영상을 찍었을 때 봤던 그 지표를 한번 좀 같이 바라보도록 할게요.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7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코인당. 예.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 시가총액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한 2,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2,400억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전체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코인이 발행된 프로젝트 중에 약 250위 정도, 247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했었던 그 공급량에 대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전체 최대 공급 코인량의 5.5%밖에 지금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5% 코인에 관련돼서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유통공급량이 여기서 두 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시가총액이 4,800억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55%로 올라간다. 10배가 올라간다. 유통공급량이 10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10배를 곱하면 2조 4천억 원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굉장히 메이저한 프로젝트에 가깝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통공급량이 100%가 됐었을 때 완전 희석 시가총액이 거의 이게 4조 가까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조 가까이 되면은 굉장히 메이저한 프로젝트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준, 지금의 871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지금 최초에 74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872원으로 한 12배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몇 배가 더 올라갈지는 뭐 10배, 뭐 50배 이렇게 올라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1년도 그 영상의 마지막에 그 빅타임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던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장점으로는 탑 티어로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캠의 확률이 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점에서도 민팅이 잘 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자금 조달이 성공됐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2022년 4월 달 뭐 오픈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프로그램,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퀄리티 자체는 약간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P2E 쪽에서는 굉장히 게임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 편이고요. 단점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백서 화이트 페이퍼가 다 나오는데 빅타임은 아직까지 이게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타임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체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다는 게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뭐 NFT를 사고 팔고 이렇게 했었을 때 자금 인출 기간이 2주의 딜레이 타임이 있었어요. 뭐 쿠팡에서도 뭐 물건을 팔면은 거의 3달 동안 그 금액을 정산을 안 해주고 3달 후에 이제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뱅크런이라든지 그런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자금 인출 기간을 그때는 2주 정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보니까 거의 뭐 딜레이 타임 뭐 2주 이렇게 안 가져가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NFT 대부분의 NFT 관련 스페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NFT가 우리 그 NFT 거래소인 오픈시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 말인즉슨 이게 오프체인 그러니까 자기 게임 회사의 내부 서버에서 이게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데이터가 좀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백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게임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때 시점에서 지금 시점까지 왔었을 때는 스캠 확률이 낮은 거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 미천을 잘 마련해서 운영 중인 것도 이제 맞는 것 같고 아이디어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시점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초기에 우리가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어, 상장하기 직전에 이 코인을 좀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주식시장에서 공모주라고 해서 미리 이제 물량 자체를 최초에 상장되기 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빅타임에서는 아이디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유동량 아까 5.5%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도 다 게임에서 재화를 벌 수 있는 방식으로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량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코인 유동성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어, 코인이 그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면서 그 코인을 유저들이 많이 채굴하면 채굴 할수록 앞으로는 그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유동량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뭐 이거 정도 좀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단점 중에 이제 자금 인출 기간 이슈가 있었었는데 2주의 인출 기간 그것도 지금 문제가 해소가 됐고요. 온체인 리스크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서버를 내부에 두는 걸 이제 뭐 오프체인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온체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분산 장부를 활용을 해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지를 다 좀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픈이 좀 불명확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빅타임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면요. 이 지금 유동인력 자체가 5%밖에 풀려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도 조금만 더 많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50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코인이 1코인에 뭐 800원인데 대충 뭐 1,600원 한 두 배 정도 올라가면은 이게 전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0위권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배 오르면은 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50위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는 회사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배 올라가고 세 배 올라가고 네 배 올라가는 것 관련해서는 어, 그 아무래도 유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도 기대 수익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프로젝트가 좀 안정이 됐고 좀 믿을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면은 약간 그나마 안정지향적인 이게 뭐 블록체인 알트코인 투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 코인으로는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먹으면은 두 배에서 2.5배 정도 먹으면은 엑시트 해야겠다.
약간 이런 목표를 한번 세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바이낸스나 크라켄 등의 추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G가 이제 투자 회사다 보니까 뭐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바이낸스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메이저하고 핫한 코인이기도 하고 이미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도 충분히 상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 마케터를 채용하는 거를 보니까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액션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체인 리스크 존재. 그 NFT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 거래 장부가 공개가 안 돼 있다라는 점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젝트 또 정리를 하자면은 하락장을 잘 견디며 가장 먼저 NFT 프로젝트 중에서는 빛을 발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이번 지금 상승장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뭐, 이- 뭐 10배, 100배 이렇게 상승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초기에 투자하셨던 100원대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10배에서 뭐 50배, 100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엄청난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에 대한 수익 자체를 한 두 배에서 2.5배 정도 잡고 그때 빠르게 엑시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장을 잘 건디면서 왔었고 투자자 백커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까지 거래되고 있는 그 량들을 보면은 신뢰가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빅타임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 다음번에는 갈라게임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